안녕하세요. DB갭스 투자대회 FN가이드 분석도구 활용법 설명을 맡게 된 FN가이드 이상민입니다. 이번 DB갭스 투자대회에 참가하시면서 참가자분들께서는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저희 FN가이드 분석도구를 활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셨을 텐데요. 저희 FN가이드 분석도구는 두 가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퀀티와이즈랑 와이즈 리포트인데요. 와이즈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리포트 PDF 파일을 열람하는 단순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퀀티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대회를 진행하시면서 퀀티와이즈를 잘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대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대한민국 금융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시면은 저희 FN가이드의 분석 툴을 반드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퀀티와이즈나 와이즈 리포트를 미리 사용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퀀티와이즈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치 방법, 주요 메뉴, 그리고 출력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퀀티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방법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DB갭스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FN가이드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fnguide.com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페이지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퀀티와이즈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왼쪽 화면이 아까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등장하는 이제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참가자분들께서 부여받으신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개인 이메일을 적어 주신 다음에 신청자 명하고 이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을 하시면은 이 이메일로 퀀티와이즈 설치 파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적으신 핸드폰 번호로 설치 메일이 발송이 성공되면은 요 위와 같은 메시지가 가고, 뭐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요 아래와 같이 발송 실패 메시지가 가니까요.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설치 메일이 이제 가면은 이 왼쪽에 있는 메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제 이러한 퀀티와이즈 7이라는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만들어지실 텐데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오른쪽과 같은 이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부여받으신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DB갭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실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실 때 이제 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분하셔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소문자 구분하실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되니까 큰 어려움 없이 로그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요거를 퀀티와이즈 7G가 엑셀에 애드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상단 메뉴에 퀀티와이즈 7G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메뉴들이 이제 퀀티와이즈 7G의 메뉴들, 주요 메뉴들인데요. 퀀티와이즈 7G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서비스, 부가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네모가 표시되어 있는 메뉴들은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분들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분들께서는 이번에 기본 서비스들만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빨간색 메뉴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메뉴 말고 다른 메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이번 대회를 진행하시면서 주로 사용하실 것 같은 메뉴들을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피어 어널리시스, 툴스, 이코노미, 이 정도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주요 메뉴로 선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출력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출력법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제가 출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퀀티와이즈 7G가 이렇게 엑셀에 애드인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출력법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바탕화면에서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엑셀에 애드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애드인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제 애드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엑셀의 파일 탭에 들어가셔서 옵션을 누르시고 여기서 추가 기능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관리 탭에서 컴 추가 기능을 선택하시고 이동을 누르시면은 이게 Quantize for Excel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애드인이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이거 체크 해제를 하게 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애드인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딱 키셨는데 애드인이 안 돼 있다 그러시면은 여기 파일 옵션 들어가셔서 아까 컴 추가 기능에서 여기 Quantize for Excel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생성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는 이제 타임 시리즈가 주요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이낸셜스나 컨센서스 메뉴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뉴이긴 하지만은 본 대회를 진행하면서는 크게 사용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주요 메뉴에서는 이제 제외를 시켰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이낸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공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장 맨 처음에 파이낸셜 리포트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개별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재무제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시고 삼성전자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출력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재무제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셀을 넘어서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면은 이렇게 샵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셀 크기를 늘려주면은 표시가 됩니다. 주요 메뉴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요거 전체 메뉴를 좀 볼 수 있는 매뉴얼 파일도 어디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좀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가 이 Corporate Action 메뉴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장 기업들의 자본금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기업의 자본금 변동 내역을 출력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캐피탈 체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업들은 크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이 있고 이제 코넥스도 있고 외부 감사 기업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스는 더 메뉴가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가자분들이 시간 나실 때 눌러보시면서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회 진행하시면서 많이 이용하게 되실 타임 시리즈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나 섹터의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컴퍼니와 섹터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퍼니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개별 기업을 선택하는 창이 이렇게 뜨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을 선택할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익스터널 어디팅이라고 해서 외부 감사 기업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참가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장 기업을 주로 보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장 기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섹터도 제공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섹터를 선택을 하시면은 거래소 지수나 아니면은 저희 FM 가이드에서 만든 윅스 지수도 이렇게 함께 출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대회가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ETF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ETF도 개별 종목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몇 개 기업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이렇게 복수의 기업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업을 선택했으면은 이제 아이템을 고르는 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셀렉트 아이템 밑에 버튼을 누르셔서 아이템을 고를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시면은 이렇게 스탁 아이템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스탁 아이템스가 이제 주식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개별 종목의 뭐 주가 데이터, 수정 주가나 뭐 1일 주가 수익률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 시계열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필요하신 거를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아이템 뿐만이 아니라 프라이스 레이시오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하시면서 뭐 퍼나 PBR 같은 거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P나 PBR을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요. 그 포털 사이트 증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P가 데일리로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요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시면은 데일리로 변하는 주가 관련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출력된 시트에서 좀 더 수정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리프레시 버튼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리컨디셔너를 들어가시면은 아까 출력했던 창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개별 기업이나 아이템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룩업 메뉴가 있어서 여기서 나는 네이버를 더 추가하겠다 하시면은 네이버를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아이템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아까 출력 메뉴에 다시 들어가서 일일이 추가할 필요 없이 여기서 간단하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용어가 많이 좀 생소하셔가지고 이 P는 이제 퍼인 걸 알겠는데 이 FI가 뭔지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기 파이낸셜스 아이템 보면은 이렇게 뭐 FI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커털리를 선택하면은 FQ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I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FI는 피스컬 이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결산 연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숫자 1이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나오는 데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7일이 만약에 기준일이다 하면은 2020년 5월 7일 기준으로 뽑은 FY1은 2020년 5월 7일이 해당하는 연도인 2020년 연간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숫자 하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연도도 하나씩 밀리는데요. 2020년 5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숫자 1은 2020년, 0은 2019년, 마이너스 1은 2018년, 그리고 숫자 2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은 2022년 이렇게 하나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FY 말고 FQ도 있었는데요. Q는 이제 분기입니다. 그래서 FQ1을 5월 7일 날짜로 하면은 2020년 2분기 데이터가 나오고요. 0을 하면은 2020년 1분기, 그리고 2020년 3분기는 이제 FQ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주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연간 데이터나 2분기 데이터가 아직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공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아까 메뉴를 보시면은 FY1이 아니고
이제 FI1, FI1 액추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요. FI1은 액추얼 실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괄호가 안 쳐 있는 거를 출력을 하게 되시면은 컨센서스 데이터가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별 섹터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 아니면 뭐 거래소 지수 궁금해 하시면은 여기서 종가지수도 출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가자분들이 데일리로 많이 보시는 아이템이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요. 이 개별 기업들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여기 인베스터 액티비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 개인들이 데일리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순매수를 하고 있는지, 순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 아이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게 일간 데이터도 있고 뭐 주간, 월간, 연간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ETF도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을 선택을 하시고 아이템을 보실 때 이 파이낸셜 아이템이나 스탁 아이템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코덱스 200도 개별 종목으로 치기 때문에 뭐 종가나 수익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만은 이 ETF 데이터는 여기 따로 있기 때문에 뭐 ETF랑 관련된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아이템 분류에서 ETF, ETN 아이템스로 들어가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보시는 메뉴가 이 피어 어널리시스인데요. 아까 타임 시리즈에서는 개별 기업이나 섹터의 데일리 데이터를 봤다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좀 여러 개의 종목의 재무 데이터를 확인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컴퍼니 섹터, 컴퍼니 투 셀렉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섹터 구성 종목들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고 요거는 이제 섹터 구성 종목이 아니고 유저들이 원하는 종목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퍼니 섹터로 돌아오시면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이게 코스피 200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 셀렉트 아이템으로 오셔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2020년 매출액 데이터를 보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2020년 뿐만이 아니라 좀 과거 데이터부터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연도를 조정을 해주시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연도를 피리어드를 조정을 해주시고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좀 여러 개의 기업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기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임 시리즈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여러 개가 되면은 이게 시트가 좀 셀이 많아져서 한눈에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피어 어널리시스에서는 좀 여러 개의 기업을 뽑더라도 이렇게 한눈에 좀 확인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툴스 메뉴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ETF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 툴스 보시면은 ETF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관련된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이 메뉴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 ETF와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뭐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뽑아 놓으시고 뭐 바탕화면 같은 데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수시로 보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로딩이 오래 걸리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랑 관련된 데이터를 한눈에 좀 템플릿 형태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툴스에서 ETF 어널리시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ETF 구성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ETP 컴포넌트 메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뽑아 보면은 이제 개별 ETF의 구성 종목 현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ETF 관련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관련된 데이터도 많이 확인이 필요하실 텐데, 뭐 경제 데이터 관련된 거는 여기 이코노미의 에코와이즈 메뉴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분류가 많고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눈에 찾기가 좀 어렵다, 한 번에 찾기가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면은 여기 돋보기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WTI랑 관련된 아이템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검색이 되니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밑에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리어드 조정해 주시고 서밋 누르면은 이렇게 엑셀에 출력이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참가자분들께서는 뭐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이제 접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거 사용하시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따로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엑셀에 QWBBS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컨티와이즈 게시판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자주 묻는 질문, 뭐 프로그램 오류 같은 것도 여기 따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산식이나 그런 거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 자주 묻는 질문이나 아니면 뭐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여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다가 뭐 데이터나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 페이지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방대한 프로그램을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헬프 보시면은 매뉴얼, 유저 매뉴얼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보시면은 이 퀀티와이즈 모든 메뉴를 이제 압축해서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메뉴별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이게 279페이지가 되니까 뭐 원하시는 메뉴를 좀 찾으실 때는 이 컨트롤 F 누르셔서 키워드 형식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매뉴얼 파일에서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희 FN 가이드에서 이 퀀티와이즈 사용 매뉴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페이지로 다시 들어오셔서 상단 메뉴를 보시면은 유저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메뉴별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회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좀 전체 메뉴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퀀티와이즈를 좀 제대로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메뉴도 한번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FN 가이드 분석 도구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금융권 진출하셔서 저희 FN 가이드와 또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